반갑습니다. 노생마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 전문가들 방송을 많이 보시잖아요. 참고도 하시고 도움도 받으시려고.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들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전문가들의 주식 경제 전문가들의 방송을 들을 때 저는 이게 좋다고 봐요. 오른다, 내린다, 기다,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분들 얘기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썸네일 보고 거르는 유튜버는 누구를 거르냐면 이럴까?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런다면 저런다면 뭔가 입장을 분명히 얘기 안 하고 이럴까 저럴까 의문형, 질문형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달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걸러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혼란만 줘요. 근데 오른다, 내린다, 자기 소신을 분명히 얘기하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결과라 하더라도 소신껏 말했다면 그건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10억이 뭐 6억 됐다 7억 됐다 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거의 원금 회복을 했어요. 저는 오른다 내린다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다. 기다, 아니다, 오른다, 내린다. 이건 제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아마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제 생각에는 오른다, 내린다, 기다,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한 3개월 전까지 10억이 6억 됐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도 원금 회복을 거의 했다는 얘기는 뭔가 또 방향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경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 분명히 기다 아니다 오른다 내린다를 분명히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만 참고해서 저만의 방법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의 결과로 시장이 더 안 좋아졌음에도 원금 회복에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 제가 종합시장으로 이제 이사간 얘기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요. 종합시장으로 이사갈 때 제가 1,000만 원을 받아서 보증금 500만 넣고 나머지로 인테리어 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받은 돈으로 기존 가게 정리해서 보증금 받은 돈으로 종합시장 보증금 넣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따로 있던 돈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했던 인테리어를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 뭐 반신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반신욕기 있었고 쑥등기 있었고 주 목적이 마사지 반신욕과 쑥뜸을 하자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좀 뭔가 번화가에 가서 하면은 좋을 거라는 결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에 성남의 상대운동 동네에서 하다가 이제 신흥역 역세권 종합시장 상권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를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인테리어랄 게 딴 게 없었어요. 칸을 막는 거였어요. 칸을 마사지실을 만들었었거든요. 마사지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신욕방 만들고 또 어떤 또 다용도실 만들고 이거를 위해서 칸막이가 하나, 둘, 세 개 요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결국 가게를 이제 공간 분리를 한 거죠. 공간 분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계획에는 없던 그 마사지를 함께 병행하게 됐어요. 원래는 반신욕기와 쑥뜸을 떠서 한 달에 한 5, 600을 벌자. 이게 목표였는데 마사지까지 같이 한다면 수익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왜 마사지라는 걸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겸업을 하게 됐냐 하면은 그 2010년 당시에 제가 그 경기도 광주 태전동 그 중앙저수지에 있는 빌라에 살았었는데 그때 태전동에 발 마사지, 중국 마사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발이 평발이고 이게 하지정맥이 좀 있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발을 만져주고 주물러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때 비용이 한 25,000원 했던 것 같아요. 2만원? 25,000원. 2만원 하다가 25,000원으로 올랐나 보네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죠. 근데 어떤 날 바로 옆에서 다른 분이 이제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그 마사지사를 스카웃 하려고 꼬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이 손님이 손님으로 온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더라 라는 거죠. 결국은 마사지 그 직원을 빼내가려고 마사지 직원을 회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뭔가 가능성을 본 게, 마사지사와 매장 점주가 5대5로 나눠갖는다는 거예요. 5대5. 25,000원에 5대5. 뭐 12,500원. 그거를 10번 하면 125,000원. 뭐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5, 6번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2,500원 곱하기 4번만 해도 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6번만 해도 75,000원이죠. 한 7, 8만원 정도 한 사람하고 나눠 갖는 것 같더라고요. 마사지사가 7, 8, 또 점주가 7, 8. 근데 문제는 놀라운 건 마사지사가 한 명이 아니고 한 3명이 있더란 얘기죠. 3명. 그러면은 마사지사가 3명이면 7만원이 3명이면 21만원. 그러면 한 달이면 600만원. 뭐 어림잡아 500은 매장이 버네. 아무것도 안 하고 매장만 있으면 마사지사하고 5대5 나눠 먹으면서
버네. 근데 그 마사지사들이 숙식을 해요. 또 거기다가 그때 중국 교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6번이 아니고 10번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사지를. 그리고 발 마사지가 제일 싸지. 무슨 스포츠 마사지니 건식 마사지니 오일 마사지니 아로마 마사지니 이런 거라면 뭐 5만원 8만원 그래요. 그러니까 발 마사지 기준으로만 계산할 게 아니고 다른 건식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나 오일 마사지, 아로마까지 한다면 마사지사 한 명당 하루에 10만원 벌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사지사도 10만원 받고 점주도 10만원 먹고 이렇게 5대5로 나눈다면, 그러면 3명이면 30만원, 한 달이면 뭐야 1000만원도 벌겠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사지사를 어디서 구하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마사지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게 있었던 걸 저도 우연치 않게 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저기서 구하면 되고, 매장은 내가 이렇게 반신욕 하고 쑥뜸을 뜨려고 신흥역이라는 역세권에 좋은 매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마사지까지 같이 병행한다면 야, 이거 딱이네. 응? 원래 반신욕하고 쑥뜸으로 5, 600 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마사지까지 하면 1000만원도 벌겠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산수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모든 장단점은 계산 안 하고 그냥 반신욕기하고 쑥뜸도 5, 600 벌고 마사지도 그렇게 병행해서 5대5로 나눠 먹고 하면 뭐 5, 600 벌고 1000만원은 벌겠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했죠. 야, 내가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더라. 근데 이러이러한 게 괜찮더라. 5대5로 나눠 먹는 데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그렇게 칸을 막고 마사지사를 구했어요. 간판도 발 마사지라고 간판도 달았어요. 이게 완전 산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인테리어를 그 인테리어비도 아낀다고 무슨 업자한테 인테리어 맡기려고 보니까 뭐 평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뭐 칸만 막을 건데 무슨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난리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목공 기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찾아가지고 일당을 드렸어요. 뭐 한 달에 하루에 얼마씩. 그랬더니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도와서, 그러니까 뭔가 시다발이 해줘가면서 잡일 해줘가면서 한 2주가 걸리더라고요. 2주가 그 칸 그렇게 3개 막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집사람이 그 인테리어 일 하면서 좀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뭐 집사람은 뭐 배우는 걸 잘 배워요. 나는 뭐 못질 하나도 못 하는데 집사람은 뭐 알려주면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주 만에 오픈을 한 거예요. 일단 반신욕기하고 쑥뜸을 목적으로 오픈을 했어요. 뭐 전단지도 만들어서 뭐 반신욕하고 쑥뜸 뭐 얼마, 10회 얼마, 1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하상가에 돌렸죠. 그리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 화장품 매장 하면서 알았던 분들, 주변에 매장 하시는 분들 또 초대해서 또 하게 해드리고. 근데 아닌 거예요. 수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반신욕기하고 쑥뜸 뜨겠다는 수요가 오히려 번화가보다 동네가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나? 누가 알아줘야 되나? 정말 이 반신욕 좋고 쑥뜸 너무 좋은데 이거 알아주겠지? 했죠.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뭐 손님이 하루에 1명, 2명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사지 쪽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사를 구하려고 그 마사지 구인구직 그 사이트에 공고를 냈죠. 이렇게 오픈했다. 오픈했다. 네. 숙식 제공되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교포분들이라 숙식 제공은 기본이에요. 숙식 제공되고 막 오픈해서 쾌적하다 했더니 몇 명이 오더라고요. 뭐 여자분도 오고 남자분도 오고. 근데 와서 보더니 말은 안 하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안 될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 준비도 덜 안 돼 보이고, 그리고 저도 점주가 뭔가 자세나 이 마사지 매장을 운영할 만한 지식이나 뭐 실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차렸다고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마추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는 거죠, 상대들은. 근데 저는 그냥 마사지 간판만 걸면 구해지는 줄 알고 5대5로 나눠 먹을 줄 알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음 광고에는 이 좀 방법을 바꿔가지고 5대5가 아니고 7대3으로 주마. 7대3으로. 뭔가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7대3으로 준다고 그러고 광고를 했더니 어떤 교포 남자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7대3이라 있겠다는 게 아니고 뭐 몇 대 몇이든 안 그래도 있을 사람이었더라고요. 뭔가 느낌에 여기저기서 뭔가 적응을 못하고 중국에서도 뭔가 안 좋은 일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뭔가 마사지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뭐 적응이 안 되신 분 같아. 그러니까 비적응자 이런 분이 일단 자기 몸을 의탁할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마사지가 주 목적이기보다 그냥 자기 몸 의지할 때 자기 몸을 좀 둘 곳, 이게 첫 번째였지 마사지 매장이 어떠냐라는 거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적이 자기 몸을 의탁할 때를 찾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아마추어적인 저의 모습이 오히려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사지를 이제 하기로 하고 7대3으로 나눠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세팅이 다 됐다. 마사지 반신욕기도 있고 쑥등기도 있고 마사지사도 있고 이제 완벽하다 해서 전단지를 다시 만들었어요. 마사지, 이제 마사지라는 타이틀로 전단지를 다시 만들어서 그 성남 지하상가 그쪽에 뿌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 마사지사, 그 중국 교포분한테 발 마사지를 또 배웠어요. 스포츠 마사지도 배우고. 근데 집사람은 발 마사지도 잘 배우고 스포츠 마사지도 잘 배우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뭔가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해요. 예?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해서 뭐 그런 게 익히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걸. 그러니까 스포츠 마사지도 못하고 발 마사지도 이거 대충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간신히 순서만 기억하고, 예? 힘을 어디서 줘야 되는지, 압을 어디서 줘야 되는지, 어디서 문질러야 되는지, 어디서 조여야 되는지, 틀어야 되는지, 예? 비벼야 되는지, 예? 꺾어야 되는지, 예? 휘어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서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스페아, 저희 집사람과 제가 스페아가 된 거죠. 그리고 마사지사가 하면은 5대5, 뭐 7대3으로 나눠 먹는데 제가 하거나 집사람이 하면 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희한하게 이제 마사지 매장으로 변해가는 거죠. 건전 마사지.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생각해보고 아차 싶고 후회스러웠던 게 그 마사지라는 타이틀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저희 큰딸하고 큰딸 친구한테 전단지 알바를 시켰어요. 그때 큰딸이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10년도 지금이 그러네요.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딸하고 그 딸 친구한테 그 마사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물론 건전 마사지죠. 네, 발 마사지 뭐 3만 원, 스포츠 마사지 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 딸하고 딸 친구한테 알바비 그때 뭐 10,000원인가 20,000원씩 주고 성남 그 지하상가에 돌려라. 그렇게 돌렸죠.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이제 사장이냐고 물어보면서 아니 당신 미쳤냐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몰랐죠. 무슨 이유인지. 그랬더니 그분 얘기왈 이 마사지 매장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여학생들한테 시킬 수 있냐.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니 발 마사지하고 스포츠 마사지가 어때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그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 매장까지 인수하고 나서 그때 알게 됐어요. 마사지라는 게 저만 몰랐지 대부분의 인식이 합법적이지 못한 업종으로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중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전단지 알바를 시켰으니 저는 무슨 이상한 악덕업주나 파렴치한으로 본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좀 오점이고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사지가 이제 주가 돼가는 거죠. 원래 목적인 반신욕과 쑥뜸은 이제는 업이 아니고 이제는 마사지사를 주축으로 해서 집사람과 제가 뭔가 스페아 겸 해서 이제 마사지 매장을 주력으로 알고 하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마저도 아무리 전단지를 뿌리고 홍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 방법을 전단지를 막 길에만 뿌리다가 이 방법을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 방법이 그냥 전단지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뿌리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방법은 너무 좋은데 지속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방법이 뭐였나? 이 다르게 했던 홍보 방법이 뭐였나?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반신욕방으로 출발해서 건전 마사지가 이제 주력이 된 그 매장은 그 뒤로 또 어떻게 됐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어찌어찌해서 길 건너에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 매장까지 인수하게 됐나? 이런 이야기들 또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